이 나라가 기복에 물들었어요. 누구를 통해 물드냐? 하층을 통해 상층이 물들어가는 법은 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은 상층을 통해 중층으로 하여금 하층이 물들어가는 법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요. 스펀지는 하층에서부터 상층으로 이렇게 그 모든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냐고. 그 스펀지에 빨아 들어가는 것은 하층의 서민들이야. 그 스펀지를 운용해 나가는 것은 상층에 살아가는 있는 자, 누리는 자, 그들의 행위인 것이지. 누가 만백성을 이리도 어리석게 만들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될까요? 분명한 건 방송 매체가 있고 너무나 똑똑한 이들이 많아. 그에 따른 분석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독선, 내 아집, 내 암안, 내 독선으로 그게 아니라고, 대장이 되었다고, 대장이 갖고 있는 그 특권 의식으로 모든 걸 물리치려 들고 있으니 거기까지 깨닫지 못한 이들은 그게 맞는 것 마냥 치우쳐 거기에 목에 매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정신력보다는 육생량이 우선이라. 육생량, 권력, 재물, 기타 등등의 것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일을 보고 비겁하다, 비루하다, 그런 소리를 해대죠. 뻔히 보이는데도 그 짓을 해대고 있으니 참 가슴 아파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막말로 쌍팔년도에 그런 일을 해댄다면 어찌 매스컴이 제대로 발달될 수 있을까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 그런 소리를 떳떳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능히 그래야겠지만 이제는 핸드폰을 손에 다 들고 나가는 마당에 그리도 만백성을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기복에 물들면 삶 자체가 그리도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다 대자연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빌면 될 것이라는 생각, 또 대자연의 기운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메이도라고 그랬어요. 네 기운이 아무리 커도 하늘 아래 메인 것이고 네 기운이 아무리 작아도 하늘 아래 메인 것이야. 하늘과 땅의 격차는 없어. 그냥 위에서 내려온 그 기운, 선순환의 사랑인 것 뿐이지. 선순환의 사랑을 한번 해봐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사랑을 한번 해봤느냐.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이더냐. 기복에 수장이 물들어 버리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은 만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기복에 흔들려요. 기복으로 땅으로 떨어진 민생 경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매달렸기 때문에
시험지는 더더욱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하면 일이 되니 니는 아직도 이러한 형태를 버리지 못해 이렇게끔 할 것이냐.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힘들어지는 건 만병성이고 어려워지는 건 경제사정이고 글로 인해 골로 가는 건 서민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잘났어요.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신과도 통해요. 신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말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과 영적인 차원은 이 말은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 모든 빛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일까? 밑에서 위로 오르는 진정한 불빛은 없는 것일까? 그 불빛은 누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는 불빛은 사랑이라. 그만큼 위에 있는 상층의 이들이 먼저 그 빛을 받았으면 중층을 통해 하층으로 내려오게끔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그 사랑 행위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고자 하는 행위밖에 안 하고 있으니 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은 심의 논리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지금의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어야만 하는가. 어려워져서 형상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야만 하는 것인가. 네가 어려워졌을 때는 네가 너의 행위를 다하지 못했고 아쉬워 찾아온 이에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 대가라. 그로 인해 받은 게 표적이고 그로 인해 그 표적은 나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 그것도 이러한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기복으로 모든 것 이유가 있어 벌어지는 일인데 그 이유와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기복으로 해달라고 하니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으며 국민의 철학적 사고는 어찌 되겠으며 또 이에 따른 대안이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는지 어찌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기복은 힘입니다. 지금까지도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는 힘으로 살아온 기복의 시대였어요. 빌면 주었으니까. 하지만 1대 36년 3대 108년에 그 정점이 2024년 전후라. 내가 이때를 가리켜 통일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1대 36년 3대 108년. 그러면 1대는 무엇을 했냐? 육생 경제를 위해 몸으로 뛰면서 육생 안위를 위해 육생 경제를 위해 그 초석을 만든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MZ 세대의 할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MZ 세대의 그 아버지뻘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 육생량의 정신량, 보이지 않는 화합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이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2세대라는 얘기예요. 2세대가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를 그 비물질 차원의 행위의 에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 에너지, 선순환을 일으키고자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오늘날의 3세대 이들을 가리켜 디지털이라 얘기하고 에코부모라 얘기하고 결론은 MZ세대라고 그랬어요. M은 워라밸 세대, 톡톡 튀는 세대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워라밸의 그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2세대까지는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워라밸,
꿈도 못 꿨어요. 내가 육생의 안위를 이루어 놓았을 때만이 워라벨의 개념이 통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정신량 1세대에게 물려받은 육생량에 2세대가 창출한 정신량을 부과시켰으면 선순환을 이루어 왔어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체계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세대마저도 쌓아두기만 해야 했었지 쓰는 법을 몰라갖고 쓰지 못해 우리는 모든 고충을 많이 살아왔죠. 1차 IMF, 2차 IMF, 3차 IMF라는 시련의 고통이 어디에 왔냐. 그 IMF를 겪으면 겪을수록 쏠림 현상, 양극화 현상으로 빈부의 차는 너무나 심하게 났어요. 선순환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히 손상을 입었다라는 얘기죠. 이 2세대가 쓰임을 다하는 선순환을 일으켰다면 이 3세대는 마중물 세대예요. 항상 제가 또 이 법문에 하는 소리가 3세대는 1세대처럼 육생양을 위해 노력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의 뼈골을 갈아가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고 또 관료주의적 사대주의에 빠져 사는 세대도 아닙니다. 이는 특별히 신세대라는 얘기예요. 그 2세대처럼 돌을 닦으며 정신량을 창출하려 드는 세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인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양시켜 나가야 하는가? 저렇게 그냥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소갈이하는 2세대, 그 3세대는 거의 세상을 버릴 정도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마정문 세대가 인성이 톡톡 튀고 워라벨을 부르짖고 천방지축이니 이러한 세대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쓰임을 다하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킨다면 이들의 성향은 스스로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육성량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정신량 마련을 위해 도닦는 세대도 아니에요. 종교적 종교관도 이들 세계에는 그 워라벨을 부르짖기 때문에 크게 자리를 나눠요. 지금까지 자료한 종교관 이들 세대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각종 도파의 그 도파들도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세대가 있기 때문에 간간히 그 연명을 이어오는데 이 아날로그 세대가 세상을 버리고 나면 과연 이 3세대 MZ세대 톡톡 튀는 M세대, 워라와라 M세대, 천방지축 G세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찾을까요? 그래, 이들 세대가 어떠한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니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지금 허공에 날개짓 하는데 허공에 날개짓 하는 게 헛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똑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AI를 통해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춰내도 이러한 삶의 실정을 보는 것이라 독특한 이러한 성향은 남북한 모두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통일의 원년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규율과 규칙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없어요. 내 앞에 인연, 낙이 나눕이라. 선순환을 위해 태어난 세대, 선순환의 대안을 물려받아 살아가야 하는 세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인데 과연 이에 따른 대안을 깊이 이해하는 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선순환은 모든 지도자인 내가 먼저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육생량, 재물, 권력, 인기 그 모든 것을 먼저 주면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아까워서 그럴 수 없다는 생각만 가질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줄 때 내가 후회를 받아고 그 씨의 열매를 가두어 다시 파종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공부가 다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줄까? 다들 그래요.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만 해왔지, 뻐기기만 했지, 독선과 아직과 아만으로 다스리려만 들었지, 선순환의 개념은 아예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선순환의 개념? 그거는 나는 너보다 아쉬운 자로 오면 이로운 자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이롭다라면 아쉬워 찾아왔기 때문에 나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 게 우리 삶의 소명인 것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소명인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도량에서도 선순환 시대 하는데, 선순환이 뭔지도 모르고 선순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기싸움이나 하다고 그렇게 그 머리만 쳐들고 있으니 말로만 선순환 그 깊은 차원을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공부의 맥을 잘못 잡아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 왜 막혔는가, 왜 싸우는가, 그리고 왜 어려워졌고 왜 고통받는가, 그에 따른 모든 해답을 선순환 차원에서 일일이 해결해 주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를 보고 사입이래. 나는 그대 아들 병 걸려 왔으니 병을 고쳐돌린다 해서 병 고쳐준다 했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공부하고 어떠한 공부하는지 부모도 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부인도 좀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식은 여기에 내두고 나가서는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니 안팎으로 기운이 음양압이 맞아갖고 스스로 그 병을 어찌 깨우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순환 시대에 인문학 힐링타운이라는 상호를 붙였어. 선순환 시대 인문학 힐링타운. 인문, 이 그럴 문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문이 문자도 돼요. 내 앞에 온 모든 문제는 내 앞에 온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온 인연이 가져온 문제를 얼마만큼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이를 밝혀내기 위해, 이 행위를 바로해 나가기 위해 인문학 힐링타운이라고 그랬어요. 치유될 때만이 나의 삶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서는 것이에요. 그래, 기복은 심의 논리만 일으켜요. 기복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 기복에 모든 걸 매달릴 테고 보이지 않는 신이 진정 그 일을 다해 줄 텐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신이 진정 어떠한 신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진정한 천지 대자연은 치우치질 않아요. 그러한 힘을 그대가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려준다면 그건 천지 대자연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대신 인격 신들이, 그 조상 신들이 일으키는 것들이라, 이제는 육생살이 육생의 시대에서
인생살이 인생의 시대로 바뀌는 무렵이라 사와 공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심을 썼더라면 분명히 대자연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복에 물들면 무엇이 잘못하며 살아가게 만드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경우까지 쫓기게 됐고 이러한 지경까지 쫓기어 이렇게 형상 앞에 머리 조아리며 두 손 두 발 다 빌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나중에는 비굴해지고 비루해지는 것이죠. 사랑은 기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이 기복은 조화와 균형을 이주어 먹은 짓이라는 것이죠. 음양의 차원, 사와 정의 차원.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의 차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만 있고 정만 없으면 치우친 육생의 세상이라 정의 차원을 그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치우침의 수평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기영어서 있는 것이죠. 또 사만 없고 사가 없고 정만 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 정을 어떻게 발현을 시키겠어. 사가 있기에 정이 있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 그거는 지금 우리는 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심 있는 자는 밑으로, 심 있는 자는 하늘로 올려 보내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죠. 오도 가도 못하게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 한 뜸이라도 낫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까지 인간은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로 물들어져 왔고 모든 게 3대 108년에 이르지 못해 망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부 3대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는 육생살이 선천시대로서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인 것이고 의식이 공간을 지배할 때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 아쉬워 찾아온 인연과 하나 될 때 의식이 공간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라 진정한 30%는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만물의 영장이라 걷는 인간이 공간의 지배 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복에 물들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기복은 육생양에까지 육생의 안위를 누릴 때까지만 필요로 해서 자리하는 것이죠. 의식이 공간을 지배해야 할 때는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나가는 법을 마련할 때라. 이 법이 바로 선순환이라는 것이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공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기복에 점철되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 왔어요. 그게 풍수라는 것이죠. 양택이니 음택이니. 이 진정 풍수가 진정 인간 세상 끝까지 갈 거라면 잘나는 이들은 잘나게 살 수밖에 없고 못난 이들은 못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풍수가 지리도법을 한다는 이가 돈 많고 좋은 자리 있는 자, 가진 자, 누리는 자들에게 다 찾아질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장묘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돌이켜보면 권력을 가진 자, 육생의 경지에 있는 자,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은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그 음택을 찾으러 눈 부짓고 돌아다녀요. 그게 어찌 심이지 덕이겠습니까? 이 기복은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의 기운이고 사악한 기운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생의 기본의 자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인간 삶이 무엇으로 그거를 증명할까? 컴퓨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컴퓨터가 완성이 되며 이 지구상은 36년 동안 인터넷이 거미줄처럼 젖어 있어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 위해,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해, 선순환을 일으키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보기 위해,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것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해 나가는 곳이라. 그런데 어찌 기복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기복에서 어찌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복은 심이고 그 심은 개인의 만족만 일으킬 뿐이고 따르는 모든 만백성은 그 환란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2024년 전후가 통일의 원년이라. 이 통일의 원년에 들어서면 환란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무지 정신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대자연적으로서도 힘들게 만들 것이니 그에 따른 대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러한 표적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순환을 일으키라고 대자연 꽤 높은 상층 하나뿐인 하늘에 계신 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치는 회초리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맞아야 하는 게 뿌리인데 왜 뿌리부터 채찍을 가하지를 않느냐. 뿌리가 죽으면 몸통이 죽습니다. 몸통이 죽으면 가지가 죽어요. 가지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 내 앞에 있는 나아기 나름이라.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그 낳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래, 뿌리 민족 이를 깨우치기 위해 몸통 가지에 있는 그러한 인연들에게 가하는 채찍이라. 이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치솟으면 뿌리는 죽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이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 이 대안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뿌리 몸통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란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아픔을 또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사랑은 기복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법은 인간만이 마련해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천지 대자연은 모든 에너지를 인간에게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동북아 삼국 중에서 뿌리 대한민국이다. 왜 가지권에 이스라엘은 저렇게도 아랍권의 그 미움을 받아 한시도 편할 날 없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만약에 뿌리가 그 아랍권 이스라엘처럼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 노상 전쟁만 한다면 몸통은 죽습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때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잘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왜 저리도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홀로코스트를 왜 겪어야 했는 것인가?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본인들의 이스라엘에게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라 못은 잘 봐라. 누구를 깨우쳐주기 위해 대자연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실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뿌리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살질 못해요. 하지만 저 아랍과는 사막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뿌리로서 자라가는 것이고, 저 아랍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천루와 같은 석유로서 연명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거기는 석유로서 지기에 생산시킨 지기에서 생산시킨 석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이 뿌리는 하늘에서 내린 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에 따른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